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많이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의라기보다는 문의도 있고 뭐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트랜스 트랜스죠. 트랜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랜스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잠시만요. 트랜스 요걸 이렇게 트랜스에 대해서 내용 좀 트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가 만드는 컨트롤 박스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트랜스가 많이 들어가고 또는 뭐 트랜스하고 뭐 비슷한 말로 변압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변압기는 뭐 옛날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게 옛날에 저희들 이제 110V에서 220으로 승합되면서 가정용 그 전기가 그때 이제 변압기가 많이 사용됐죠. 그거 보고 뭐 도란스 뭐 이래 그 옛날 사람은 도란스 뭐 일본어입니다. 일본어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도란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DC 24V를 많이 사용하죠. DC 24V, 24V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안에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변압기라고 하고 뭐 트랜스, 변압기 이런 거 사용하고 간혹 가다가 SMPS를 사용하는 데도 있죠. SMPS를 뭐 사용하는데 SMPS는 뭐 용어가 어렵지만 뭐 이건 아답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아답터. 예, 아답터고 이거 뭐 풀이해서 해석하면은 뭐 정전압 장치에서 이제 저희들 24V를 이제 평준화시켜서 그냥 조금 이제 깨끗한 걸로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나중에 뭐 이제 정현파, 계단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SMPS는 이제 뭐 이제 그 DC 전기를 이제 그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거고 교류 전기를 깨끗하게 나오려고 하면 이제 정연파로 나와야 되고 뭐 이거를 뭐 DC 전기가 다시 바뀔 때 뭐 계단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좀 복잡습니다. 복잡한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트랜스의 종류인데 종류 중에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단권, 복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단권과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장되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의 종류. 이거는 뭐 입력 방법과 출력 방법인데 트랜스의 종류 중에 또 단파와 양파가 하는 게 있습니다. 단파 트랜스 그리고 양파 트랜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오늘 뭐 말쯤에 그 끝부분에 잠깐 소개를 할 거고 예. 앞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앞에 할 수도 있고 뭐 단파 트랜스, 양파 트랜스도 이제 뭐 잠깐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단권과 복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권과 복권이 있고 뭐 루머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루머 중에 뭐 제일 유명한 루머 중에 하나가 단권이 싸고 트랜스가 복권이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틀린 말입니다. 뭐 둘 다 똑같습니다. 그 갚는 방법도 비슷하고 들어가는 고율수도 비슷하고 뭐 인건비 내는 거 다 계산해 봤을 때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권 복권이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뭐 복권이 더 좋은데 단권을 사용한다 이런 거는 뭐 루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뭐 내용은 한 이쯤 되고 자, 먼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게 이제 단권과 복권이 뭐냐. 자, 단권 트랜스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단권 복권이 어떤 거냐면 트랜스가 이제 원리가 트랜스는 전압을 낮춰주는 장비죠. 전압을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220을 쓰는데 220을 이제 110V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농업용 전기에서는 24V로 바꿀 수도 있죠. 어떻게 바꾸는 원리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일단 트랜스 원리는 요렇게 이제 요 코일을 요렇게 합니다. 코일이 요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항이 이렇게 되어서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110V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뭐 220이 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220이 걸렸다고 가정을 할때
우리가 옛날 같은 전기를 뭐 일본 장비나 이런 거 보면 110V를 사용하죠. 110V를 뽑아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뽑아내느냐? 자, 요게 1차 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차 뭐 전문용어로 1차 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가 보통 입력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입력 쪽에 이제 220을 이제 양쪽에 이제 전기를 넣죠. 넣은 다음에 2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2차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어떻게 뽑아내느냐? 요 파란색이 이제 빠져나가는 한 개를 여기다 콧몽을 시킵니다. 콧몽을 시켜서 요렇게 빼냅니다. 한 개를. 이쪽에 빼고 110V를 빼야 되니까 한 중간쯤 여기 50% 되는 지점 있죠. 여기서 또 이렇게 한 개를 뺍니다. 이렇게 빼면 여기가 220 걸리는데 여기는 110이 걸리게 됩니다. 50% 지점에서 빼냈기 때문에. 그럼 이게 2차 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110V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게 단파가 아니고 참 이게 뭐 이렇게 했으면 단권이라고 합니다. 단권 트랜스, 뭐 단권 변압기, 뭐 똑같습니다. 원리는 두 개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옆에는 당연히 양파를 그리겠죠. 양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양파도 똑같습니다. 양파도 요렇게 코일이 요렇게 이제 여기 되는 상태에서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220을 걸겠죠. 20을 걸는데 아까는 여기 이제 컴몽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컴몽을 안 하고 옆에 코일 감았는 거에다가 같이 이렇게 코일을 또 한 바퀴 또 감습니다. 이렇게 감는데, 그러니까 50% 지점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여기도 이제 해놓으면, 여기 220이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개가 뭐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하가 받친 거에 의해서 이제 뭐 50%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교류 전기가 이 코일을 타면서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은 반대쪽 코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가봤는 거 대비 50%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쪽은 220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발전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발전기하고 비슷한 건데 뭐 이래서 하여튼 220은 걸린다 해서 그리고 왼쪽이 단권, 여기가 복권은 두 개일 수도 있고 복권 이거를 이제 복권이라고 해요. 복권은 이제 뭐 여러 가지죠. 이거는 이제 한 개만 뽑아냈고 복권은 이제 단권 가는 거는 이제 코일 한 개, 이 코일이 한 개 있는데 이 코일에서 뽑아낸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110V였는데 여기서 뭐 대략 한 75% 지점 이쪽에서 만약에 뽑아낸다. 이쪽에서 뽑아내면은 이제 여기하고 이제 220 여기서 55V가 나옵니다. 여기서 55V가 나오고 이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기까지는 하면은 여기까지는 55V인데 여기는 이제 165가 나오겠죠. 어쨌든 단권은 이 코일을 한 개 놔두고 난 다음에 이 코일 한 개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권. 복권은 이제 말 그대로 코일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개죠. 만약에 이제 한 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네. 여기 110인데 110으로 해야 되는데 220을 그렸네요. 여기도 이제 110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출력이. 그래서 만약에 콧몽을 싣고 양쪽을 다 걸면 이제 220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복권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제 만약에 여기다 하나 더 감을 수도 있겠죠. 여기다 이제 무한정으로 이렇게 감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50%만 감으면 이제 55V가 나올 거고 저희가 필요한 것처럼 27V를 감기 위해서는 뭐 그 비례식으로 맞춰서 이제 뭐 24V 감기 위해서 비례식으로 맞춰서 코일을 감으면 됩니다. 이래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그래서 단권과 복권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어떤 거냐 비슷한데 방식은 똑같죠. 방식은 비슷한데 어쨌든 220을 뽑아 나오죠. 이게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옛날에는 했습니다. 이 코일을 한 번만 가보니까 이게 편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단권이 좀 사지 않았냐? 복권은 이제 감는 횟수가 많으니까 비싸지 않느냐? 이거는 뭐 옛날 말이고 지금은 뭐 좀 더 기계로 감고 뭐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도 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힘든데 이 코일을 이렇게 쭉 감아 놓은 상태에서 이게
납땜하듯이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 쓰기가 좀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하고 사실은 복권도 이렇게 안 하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도 뭐 복권을 그리는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권은 이렇게 아까 이게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 복권을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뽑아내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1차 측이 이제 까만색이죠. 이게 1차 측입니다. 221에 걸리죠. 이게 이제 220 걸리는 거고 여기 보면 2차 측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쪽은 끊어놨죠. 끊어놨는데 이쪽을 끊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감으면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똑같이 감다 1대1로 가면 220 걸리 여기 또 여기까지가 220이겠죠. 여기에 토탈 220이 걸리는데 221에 걸리겠죠. 토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까지 220 걸리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복권으로 가면 내가 110볼트가 필요하다. 하면 중간에 여기서 하나 선을 땜질을 해서 빼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110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 여기서 또 50% 지점에서 이렇게 또 한 개 더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 또 하나 더 뺐다. 그러면 여기 55볼트 걸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사용할 때 이 윗부분 여기하고 이제 전압을 걸겠다 하면 165가 걸리겠죠.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단권이 이제 제일 이해하기는 편하겠죠. 이제 옛날에 이제 손으로 감을 때는 단권이 좀 편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부 다 뭐 기계로 감고 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일 들어가는 양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복권이나 뭐 단권이나 그게 크게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단권으로 감아주세요 하면은 이거 뭐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 없고 제가 이제 트랜스를 구하면서 이제 알아보는 데 의하면은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뭐 옛날처럼 장비들이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 이제 차이가 어떻게 이제 쓰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제일 큰 차이가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제 찍으면은, 이 단권 같은 경우는 1차 측하고, 1차 측 앞부분 여기하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 기를 찍으면 통전이 돼요. 통전이 된다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쪽은 이 복권 같은 경우에 여기 테스트기를 다 찍고 여기에 테스트기를 찍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별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차이 하나 때문에 이제 뭐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메모장을 하나 두고 올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것 중에 형광등 보면 이제 아크를 이용하거든요. 형광등은 번개 같은 건데 아크. 스파크를 이제 형광등 안에서 이제 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튕구는 역할을 합니다. 튕구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 형광등 그 라벨을 잘 보셨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입력이 보면은 형광등 보면 입력이 220 그리고 출력도 220입니다. 말 그대로 입력이 220인데 출력도 220이 돼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측에 들어오는 이 전기를 가지고 2차 측에서 220 들어온 거를 쇼트를 시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1차 측이 이렇게 있고 이제 2차 측이 이렇게 있으면 2차 측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형광등 안에 이렇게 전기를 놓고 이 안에 스파크를 튕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에다 넣고 이제 스파크를 이 등 안에다가 이 스파크를 같이 이르는 뭐 형광등이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요래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뭐 돼야 되는데 요렇게다가 스파크를 튕구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스파크를 튕구면은 말 그대로 이 변압기를 사용을 안 하면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 두 개를 쇼트를 시키면은 220이 이제 합선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입장에서 보면 220 전기에서 보면 합선입니다. 합선이니까 차단기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 트랜스를 이용해서 합선을 시키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앞에 있는 차단기는 합선이라고 인식을 못하죠. 그냥 부하를 받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스파크를 켤 때 형광등 같은 게 연결할 때는 형광등은 이제
그 복권을 사용합니다. 복권을 사용하고 이제 그 단권을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면 옛날에 보면 220 있죠. 220볼트를 이제 110볼트로 바꿔주는 거.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승합공사 하면서 이제 많이 있었죠. 트랜스로 이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할 때, 지금도 뭐 일본 장비나 이런 거 들고 오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접지도 사용해야 되다.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접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접지를 사용하고 싶다. 보통 이제 뭐 이제 일본 모터 같은 경우 보통 접지가,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저희들이 세탁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세탁기는 보통 이제 모터로 들기 때문에 접지를 해야 되죠. 접지를 했는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복근으로 만든 이 트랜스를 사용하면은 이 누전이 되어도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기가 누설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이 했는데 이 전기가 뭐 어떻게 핀이 이렇게 되어서 땅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단기가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쪽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 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 앞에 차단기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단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전기가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을 건데, 이제 누전 차단기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콘센트를 써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전선이 돼서 이제 누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땅에 이런 누전이 일어나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전이 작동하는 즉시 차단기가 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어디 갔나 이게. 예. 그래서 220 트랜스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단권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단권. 그래야지 이제 뭐 일본 장비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누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그 역할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 가정용 트랜스, 물론 산업용으로 이제 특이하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가정용 트랜스는 대부분 단권을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누전이나 이런 위험성을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제 이 누전이 되는데 누전을 이제 저 뭐라 해야 되나, 누전을 인위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제 플로트 레벨 팩. 플로트 레벨 팩 하면은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수위 감지기 있죠. 수위 감지기 보면은 이제 이 수위 감지기 보면은 여기다 좀 그릴게요. 수위 감지기 보면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물탱크에 보면 이제 전극봉을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는데 이게 1, 2, 3 1, 2, 3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물이 이래 찰랑찰랑 거리면서 3번은 항상 이제 물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물이 통하고 있다는 거는 뭐 이제 배관이 이래 돼가지고 중간에 모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자밸브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접지 아닌 접지. 그러니까 이거는 땅하고 연결돼. 이 물 자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땅하고 연결이 된다. 모터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막 통과하면서, 만약에 아까 했던 그 단권으로 이거 만들지 않습니까? 이 그 플로트 레벨 팩을 단권으로 만들면 이 전극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극봉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쓰고 싶으면 이제 써야 되는 게 뭐 이제 플로트 레벨 그 전극봉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뚜기 볼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야 돼. 추형식이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단권을 이제 사용한다 쳐도 이제 산업용 장비 내려 보면 이제 누전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플로트 레벨 팩을 단권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전기가 이리 내려가는데 이 전기가 누설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단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모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혹시 지나가다가 만지면 이제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플로트 레벨 팩이 고장난 상태에서, 이 고장나고 예를 들면 수중 모터 이래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저 청사로 이제 많이 내려갔죠. 물탱크 청소하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뭐 내려갔다가 이 물탱크 안에서 감전돼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보통 밖에서 감전되면은 도망 나오면 되는데, 물탱크 안에서 감전되면은 이 감전이 되는 걸 느끼면서도 도망을 못 나옵니다. 이게 미세한 전류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미세한 전류에 의해서도 감전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야 뭐
안전의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나아져서 이제 뭐 이제 누전 차단기도 잘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누전 차단기만 사용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복권을 사용한다. 복권을 사용하면은 보통 이제 뭐 E1, E2, E3를 뭐 보통 이제 고감도 같은 24V 같은 거 사용할 때도 있고 특수한 경우에 48V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를 넣고 해도 이게 복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누전이 되어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어도 한선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레벨 팩 감지기는 프로토레벨 감지기는 이 복권을 사용한다. 복권 트랜스를 사용해서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거 외에도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용접기겠죠. 용접기. 용접기가 보면은 이제 특이하죠. 우리 저 용접기 보면은 이제 뭐 스파크하는 보통 48V 사용하는 데도 있고 용접기마다 다른 36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이 양파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양파를 사용하거나 뭐 이거 단파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도 있고 두 개를 이제 쇼트를 시키는 거죠. 쇼트를 시킬 때 이제 그 말 그대로 양쪽을 쇼트를 시키는데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아야 되죠.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복권을 사용합니다. 이거 용접기도 옛날에는 뭐 단권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복권을 많이 사용하는데 복권 사용하는데도 이제 용접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저 짜릿한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습이 많은 날, 비가 내리거나 뭐 이런 날 보면 용접기 잡고 특히 이제 젖은 장갑 끼고 흐린 날, 비 오는 날, 흐린 날, 습도가 높은 날리를 사용하면은 짜릿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접지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접지된 뭐 철 파이프나 이런 걸 잡고 용접하면은 순간적으로 짜릿하죠. 이게 왜 짜릿하냐?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 짜릿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40V 미만, 40V 미만은 40V 미만은 사람 인체에는 영향이 없어요. 거의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다. 물론 이제 뭐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좀 영향이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로 만질 때는 그 영향이 없는데 이 용접기를 만질 때 왜 짜릿하냐 하면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습이 높겠죠. 습이 높으니까 이 복권 트랜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습이 올라가게 됩니다. 습이 이렇게 생기죠. 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미세한 전류가 이렇게 약간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아주 미세하게. 고감도 전류 같은 경우 15mA. 미리암페어가 이제 누전이 되면은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가정용기가 보통 이제 용접기 쓰면은 보통 30A짜리 이제 누전 차단기를 쓰는데 30A 이제 보다 더 많은 누전 전류가 이제 생기면 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사람 몸이 감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용접기를 쓰기 전까지는 누전이 되는 것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단기가 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비 오는 날 요렇게 이제 돼 있고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제 습에 의해서 미세하게 아주 전류가 이제 흘러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2차적으로. 2차적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여기 용접봉을 하나 잡고 사람이 이렇게 용접봉을 하나 잡았죠. 색깔 좀 바꿉시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용접봉을 이렇게 하나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접봉을 이렇게 하나 잡고 있는데 이제 전기가 이제 하나 오죠.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제 뭐 이 쇠기둥 같은 거 이제 특히 접지되어 있는 접지되어 있는 딱 잡으면은 이게 누설 전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짜릿한 거죠. 이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럴 때는 뭐 아주 간단한 방법 장갑을 이제 그 건조한 장갑 건조한 장갑을 끼면 일단 이거는 없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기둥을 잡지 마라. 정확하게는 뭐 접지된 기둥이죠. 접지된 기둥을 잡지 마라. 또는 뭐 땅과 연결되는
땅과 연결되는 기둥을 잡으면 안 됩니다. 땅과 연결되는 기둥을 잡으면 짜릿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이 용접기를 좀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건조. 용접기를 좀 건조시키면 좀 나아집니다, 이게. 이래 돼 있고 옛날 용접기, 과거 용접기. 과거 용접기는 이 단권이 많았어요. 단권이 많아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용접하다가 진짜 죽는다고 사람이 진짜 순간전류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220이 바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바로.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 복권이기 때문에 그 보통 비 오는 날 웬만큼 사용해가지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흐린 날에 습에 의해서 이래 넘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뭐 단권과 복권의 차이가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닐하우스용은 이제 보통 이제 DC 24V를 사용하는데 24V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복권을 사용합니다. 복권 왜 사용하느냐? 비 맞을 일, 모터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으니까 비 맞을 일이 많다. 만약에 그 비닐하우스용을 단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면서 누전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박스가 자주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고 이제 누전되면서 위험한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위험한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용은 대부분 다 복권을 사용한다. 예, 뭐 요렇게 알아놓으시고 요거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에 이제 시간 남은 게 이제 양파와 단파를 알려드릴게요. 양파 단파. 자, 양파 단파를 이제 한번 좀 설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양파 단파. 단파. 자, 단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단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양파와 단파는 2차 측이 어떻게 되느냐? 단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복권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복권으로 빠질 수도 있고 단권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단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개만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2차 측을 이렇게 그래서 한 개만 뽑아내는 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220 갔는데 여기는 뭐 110만 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단파입니다. 파형이 하나다. 출력 측이 한 개. 양파는 어떤 거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어떤 거냐 하면은 양파는 여기가 220이 걸리면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110 한 개, 여기도 110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양파는 이제 파형이 이제 여러 개인 거. 뭐 양파가 1회 뽑아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요렇게 뽑아내고 딴 데 보면은 트랜스의 단자대에 보면은 뭐 0, 24, 뭐 28, 뭐 32, 뭐 이래 적혀 있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양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양파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뭐 양파는 이제 파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코일을 코일을 이제 여러 가지로 감아놓은 거고 단파는 한 개만 감아놓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차이가 두 개가 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언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했는 거는 이제 단권과 복권이 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다음에 또 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